1971년 5월 5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우봉식 씨는 짧지만 감성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2014년 3월 9일 서울 개포동에서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강인하면서도 회한에 찬 인간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생은 40년 이상의 여정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자란 어려운 시절부터 어머니의 자장가와 논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이르기까지 밝은 눈과 밝은 미소를 지닌 꿈꾸는 소년이었던 그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지치지 않는 발걸음 뒤에는 상처로 가득 찬 마음이 있었고 그는 마지막 날까지 그 마음을 가슴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우봉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시절 그에게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었던 누나 우미영을 잃은 일이었다. 미영은 그보다 5살 많은 1966년생으로 예산에서 힘들었던 시절에 봉식이를 늘 보호해 주던 사람이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가족은 가난하게 살았고 그의 부모님은 쌀 한 톨이라도 벌기 위해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밭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미영은 어린 소녀였지만 어머니 대신 봉식이를 돌보며 그를 가르치고 예산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1990년 봉식이 19살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미영이 갑자기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 당시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흔한 질병인 결핵 진단을 받았고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데려갈 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죽음은 우봉식의 영혼에 큰 타격을 준 것과 같았다. 그는 아직도 장례식 날을 기억한다. 낡은 집에서 누이의 관 옆에 서서 어머니가 울고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순간 그는 미영이 짜준 스웨터를 꼭 껴안았고 얼굴에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당시 권력도 돈도 없는 10대에 불과했지만 그녀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예산을 떠나 서울로 갔지만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미영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마치 그녀가 어딘가에 있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슬픔은 그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그가 마지막 날까지 지니고 다니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우봉식의 작품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급속히 발전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1990년 예산을 떠나 서울에 도착할 때 낡은 배낭과 몇 벌의 옷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구로공단 내 전자부품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힘든 직업이고 임금도 낮았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한 첫 몇 년 동안은 그는 좁은 임대방에서 살면서 라면만 먹고 12시간 교대 근무를 해서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면하고 공부에 열중하는 성격으로 경력을 발전시키고자 전자공학 야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 큰 기회가 찾아온 것은 1998년 공장의 생산 라인 관리자로 승진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27세의 나이에 수십 명의 동료를 제치고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것은 그의 인내심과 타고난 리더십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공장이 직원을 감축해야 했을 때에도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종종 초과 근무를 하며 모든 기계를 점검하여 실수로 인해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그해 그는 공장의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이사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고 수년 만에 미영이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05년에 제조업이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그가 일하던 공장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는 15년간 근무한 후 직장을 잃었고 34세의 나이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을 돌아다니며 수십 개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대학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면접에 실패한 뒤 한강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었던 미영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극복할 수 없었는데 몇 년간 노력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니저로 일하며 모은 소액의 돈을 활용해 2007년 개포동에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오픈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대형 매장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손님이 없는 매장에 앉아 드라이버를 들고 있지만 마음이 무거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2009년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가난한 고객을 위해 오래된 기계를 수리한 뒤 그 고객으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의 말과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고 피곤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작은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봉식은 짧은 인생 속에서 늘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그에게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유용한 삶을 살고 미영의 기억을 보존하는 능력이다. 그는 매니저로서 자신의 제작팀을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가족으로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종종 퇴근 후에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여 급여를 이용해 동료들에게 음식을 사주곤 했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 굶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00년에 그의 팀이 3개월 연속으로 할당량을 달성했을 때 아무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은 뒤 개포동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의 정비 공장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는 기계를 수리할 뿐만 아니라 외로운 노인부터 가난한 아이들까지 고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어느 날 그는 어느 할머니에게 오래된 라디오를 무료로 고쳐주었는데 할머니가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인사하자 미영이가 어딘가에서 미소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또한 동네의 실업 청년들에게 무료 수리 기술을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사회를 돕고자 노력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는 감사하는 눈빛에 달려 있습니다. 우봉식의 인생에서 사랑과 결혼은 길지 않은 챕터였지만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는 28살이던 1999년에 자신이 사랑했던 유일한 여성인 박지현을 만났다. 지현은 공장 근처에서 일하는 회사원인데 짧은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두 사람은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고 몇 번 만난 뒤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지현은 동의하고 두 사람은 2년 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는 종종 그녀를 한강을 따라 산책시키며 미영과 그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자신의 직업이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 그들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지현은 부산에서 취직 제의를 받고 그를 따라 부산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란다. 하지만 봉식은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미래를 쌓고 예산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지현은 봉식아, 나는 그저 네가 행복하기만 바랄 뿐인데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어 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를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후 여러 중매쟁이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이별이 아니라 행복이 아직 가까이에 있는데 그것을 잡을 용기가 없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봉식의 재산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는 서민으로 생활이 공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개포동에서 작은 수리점을 운영하였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살면서 일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동네에 작은 임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 덕분에 비와 햇빛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 그는 집이나 차와 같은 큰 자산을 소유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고 주로 매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매니저로 일하면서 모은 소액의 저축에 의지했습니다. 봉식이에게 가장 큰 자산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미영이와의 추억, 그리고 그가 충만히 살았던 나날들이었을 것이다. 우봉식 씨의 어머니 김은자 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 예산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아들의 슬픔을 토로했다. 그 말은 슬픈 추억으로 전해졌다. 봉식이는 내 가장 좋은 아들이었지만 누구보다 더 많은 슬픔을 안고 있었다. 미영이가 죽었을 때 나는 그에게서 변화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누이를 구하지 못한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가 자신을 용서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고통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어머니로서 나는 그를 다시 꼭 껴안고 그가 충분히 했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은자의 말은 그녀가 아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아들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드러낸다. 우봉식은 2014년 3월 9일 서울 개포동에서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42세. 그의 짧은 인생은 작은 기쁨과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지도 않았지만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인 미영의 죽음이 그를 형성하여 강하면서도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인내와 정직의 증거이며 그의 업적은 단순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현과의 사랑은 그에게서 행복을 떠나보낸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병원 창밖을 내다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마치